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2025년 1월 23일 오후 1시입니다. 경찰대학정 출신이기도 하고 국회의원도 지낸 손청만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이틀 전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. 경찰은 시신 상태로 봐서 손청만 전 사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, 경찰 관계자는 시신 및 현장 상태를 미루어가지고 범죄 혐의점은 없다, 즉 타살 혐의점은 없다, 변사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2020년 5월 무안,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국제공항의 방위각 시설, 로컬라이즈라고 불리는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할 때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서 국내 공항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인물이므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번 죽음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, 이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리고 참고인으로도 부른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수사 그 자체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. 그런데 2020년 개량 사업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둔덕, 즉 로컬라이저를 설치한 그 바탕이 되는 콘크리트 둔덕이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 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에서 그렇게 많이 희생자가 생긴 원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. 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계기 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냈는데, 그 공고에 보면 로컬라이즈를 부러지기 쉽게 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공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컨대 2020년 3월 공항공사가 입찰 공고를 낸 설계 용역 과업 내용서를 보면 부러지기 쉬운 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운율이 적혀 있습니다. 과업 내용서는 장비 안테나 및 철탑, 기초대 등 계기 착륙 시설 설계 시 부러지기 쉬움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는데, 그 지침대로 개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되지 않았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, 요 개량공사 당시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하신 분이 이렇게 사망했으니까 자꾸 연관시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작년 12월 말 동아일보는 2022년 국토부 고시 공항 비행장 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 기준 제21조 사항은 로컬라이즈가 설치된 지점까지 공항 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므로 이 구역 내에서는 설치물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할 수가 없고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이용해야 한다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. 국토부는 사고를 낸 둔덕 로컬라이즈가 안전구역, 규정상의 안전구역 바깥에 있어가지고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태도였는데, 이 동아일보 보도로 보면은 규정상으로도 위반된다는 내용이었고, 이렇게 되니까 당시 국토교통부는 좀 더 알아보겠다는 식으로 물러났습니다. 그러니까 규정이 잘못된 것인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지금 넘어간 상태에서 어제 국토교통부는 이런 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. 전국 공항 7곳에 있는 콘크리트 둔덕 등 단단한 재질의 로컬라이즈를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. 아예 둔덕을 없애거나 흙을 쌓아 완만한 경사를 만들고 부러지기
쉽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반 시설은 땅 밑으로 파묻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량을 한다는 겁니다. 공항 로컬라이저는 10여 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는데, 국토부는 그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는 이 둔덕, 콘크리트 둔덕입니다. 안에는 콘크리트가 있고 바깥에 흙을 씌워가지고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. 이 둔덕을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. 대신 충돌했을 때 금방 부러지기 쉬운 가벼운 철골로 로컬라이저를 세우기로 했고요. 무안공항보다 둔덕이 2배나 더 높은 여수공항도 같은 방식으로 손을 본다고 합니다. 둔덕이 1m를 넘지 않는 광주와 포항, 경주공항 등 4곳은 둔덕을 없애고 땅속으로 기반시설을 파묻기로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활주로 끝 부분 안전구역도 설치 기준상 최장 거리인 240m까지 확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활주로가 끝나고 나서 240m까지는 공항 부지로서 확보를 하고 거기에 뭐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그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데, 아마 이 발표 내용으로 봐서는 250m까지 확보되지 않는 공항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개선이 필요한 곳은 무안을 포함해 여수, 김해 등 전국 7개 공항입니다. 국토부는 올 상반기 안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도 안전구역 연장을 위한 땅 추가 매입 계획은 물론 예산 규모, 출처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이게 이렇게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니까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둔덕 문제가 불거지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7군데나 있었다는 걸 아닙니까? 다 이거 지방공항입니다. 지방공항을 만들 때 아주 기초적인 안전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. 활주로를 벗어나는 비행기는 바로 단단한 물체와 부딪히도록 해서는 안 되고 조금 미끄러지면서 충돌이 있더라도 그 충돌된 대상 물체가 아주 부드럽고 금방 넘어져 가지고 거기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, 무안공항은 활주로를 벗어나자마자 그게 시멘트로 만든 한 2m짜리 둔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는 순간 대폭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. 만약 그 시설이 없었으면은, 즉 조금만 부딪혀도 쉽게 넘어지가는 로컬라이저가 있었다면은 뭐 한 사람도 죽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사망자를 아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사고가 나니까 비로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설들이 있구나 하는 것이 알려진 겁니다. 한국이 겉으로는 근사한 나라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막상 이런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다.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. 이런 사고는 조그마한 실수에서 납니다. 근데 이게 조그마한 실수가 아니에요. 조종사가 한 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 공항에 착륙할 수 없다,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을 것입니다. 또 공무원 중에 이 정신 있는 공무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이거는 외국에도 전례가 없다, 이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, 그리고 나왔을지 모르죠. 그러나 위에서 묵살했겠죠. 나온다 하더라도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7개 공항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서 사고가 나니까 나머지 공항도 이제 부랴부랴 고치고 있습니다. 거기서 사고 안 난 것이 그냥 천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바로 이런 떼죽음과 바로 연결되는 거죠. 이 무책임하고 무슨 사건이 생기면은 회피할 생각만 하는 이런 공무원처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.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는 이런
완료주의적 타성과 싸워야 됩니다. 이게 개혁의 본질입니다. 감사합니다.